관세청은 요새 꽤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. 예. 근데 이 관세청이 사실 수입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을 일일이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, 사실. 현재. 예, 그렇습니다.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물류량이 발생하기 엄청나서. 때문에, 예. 맞습니다. 그 제가 놀란 거는 저번에 얼마 전인데 동해안에 무슨 마약을 잔뜩 실은 배가 들어왔었다고. 맞습니다. 4월달에 옥계항에서 들어왔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건 결국 뭐 잡긴 잡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잡은 거예요. 아니면 아닙니다. 어떤 그거는 첩보 활동을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. 받았습니다. 그걸 안 받았으면 그냥 멀쩡히 왔다 갈 뻔했죠. 한국이 경유지로 추정이 됩니다. 그러겠죠. 예, 남미에서 온 그 남미에서. 마약입니다. 예. 근데 왜 들렀던 거예요? 그 배가 여러 군데를 들렸습니다. 보급 때문에 그런가요? 아무래도 추적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와중에 저희들이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 그 배에 있다라는 정보만 알았지 네. 실질적으로 그 어떤 큰 배냐, 5,000톤급인데 그 넓은 곳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탐지견과 또 해경이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접근을 배라고 해봤습니다. 찍어준 건 아닌데. 그 배를 찍어줬는데 그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선실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직접 해경과 저희 관세청 직원 그리고 그 탐지견 2마리가 직접 출동해서 네. 적발을 했습니다. 지금 그 국내 마약 반입도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 무슨 우편? 예, 특송 국제편, 예. 국제편 이런 걸로 많이 온다면서요? 맞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행자들도 가져오지만 이제 특송 그 제도 자체가 간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송을 악용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 한 41% 특송 국제편의 41%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이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. 특단의 대책이 어떤 거예요?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경상에서 공급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수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범죄자 또는 혹시나 또 호기심을 가진 이런 수요자를 막기 위해서 그 특송으로 들어온 그래서 적발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뭐 특송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마약 그과 관련해서 악성 마약 우범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 관리자처럼 악성 체납자처럼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차단하는 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건 마약 단속 정책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 지금도 일단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. 제가 뭐 여쭤봤던 거는 통관 자체 단계에서 이걸 검색해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지금도 학원이 있겠죠. 학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. 제가 얼마 전에 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추가 검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. 예, 우편 그렇습니다. 집중국에 예. 인력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 전 집중국이 다 하고 있어요. 일부만 하고 있어요. 그 동서울 우체국 거기서만 한 군데서만. 예. 그 왜 한 군데서만 하세요? 국조실 주관으로 다 해야지.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우편 집중국이 20몇 개인 그렇다면서요. 근데 그중에 하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하라고 했잖아요. 왜 인력 보강이 안 되죠?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법적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개인 이제 화물 들어오는 건데 일단은 여기 한번 해보고요.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체국, 과기부 뭐 등등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뭐 그 법적 문제 조금 걸리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건데. 뭐가 법적 문제가 걸려요? 저기 관세청이 인력을 채용하고 저기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예. 근데 뭐가 문제예요? 들어올 때 아마 이제
개인 물건이 들어온 거니까 이걸 다 일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편 검열이라고. 예, 일종의 그런 검열로 보는 거죠. 예. 아니 그렇게 치면 저 마약견 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도 다 위반이에요? 그 말이 안 되잖아요. 예, 그 부분 말씀을 엑스레이로 체킹한다든지. 올리자면 예. 일단 그 통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관이 됐기 이제 때문에 통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체국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인데,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의 그 우리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인데, 아무래도 우체국 입장에서는 또 한번 그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그 아니 그러니까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?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 됐는데. 지금 일단 시범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예, 곧 지나면은 저희가 완벽하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게 지금 우편 구매나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져 가지고 이게 지금 요새 입시생들이 잠안 오는 데 쓴다고 그런 약 사 먹고 그런다는 예, 얘기가 ADHD 있는데. 예, 그 향정신성 물질의 일종인데,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 지금 특성으로 이제 얘기를 좀 집중해서 특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특성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, 그러니까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편물 내용물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문제되는지 나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. 예,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그 동서울 그 우체국 집중 우체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.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들이 또 서로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추가해서 또 그 보충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시범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? 오래 갑니까? 올해까지는 않고 그 말 그대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그 국조실 주관으로 이건 해서 별도로 한번 그거는 예, 챙기면 별도로 됩니다.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 단속 기간도 지금 11월 30일 날 끝났고요. 그다음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성과도 좀 저희가 보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가지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.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뭐가 문제가 돼요?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세상에 마약 단속하는 검색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. 그건 총리께서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 합동회의 했던 거잖아요. 챙겨서 하십시오. 그래서 지연되지 않게. 하여튼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 같습니다. 관세청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. 예,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랑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총기 문제도 전에 보니까 다 부품별로 따로따로 맞습니다. 수입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. 예, 그 총포 화약법상의 그런 또 허점을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대책은 뭐예요? 대책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총기류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개머리판 이것은 개인이 그 수입이 가능합니다. 그게 그 총포류 화약법의 비대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탄피 이런 거는 총포류 화약법 대상인데 그 지금 비대상과 대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 총열. 총포류와 관련해서 총열은 총열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상 비대상 이렇게 쭉 나눠지가 있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 총포 화약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법 개정을 해봅니다. 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? 예를 들면 지금 총열 따로 들어오고 그 개머리판 따로 들어오고 지금 절차는 예.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러면 그게 법이 없어서 단속을 대통령님 발견을 지금, 못 하는 거예요? 그 지금 말씀 올리면은
이제 비대상 총포화약법에 따른 비대상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들여와 가지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탄표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에서 또 조달 아니면은 또 밀수를 해서 그 제대로 된 그 총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아니, 협의를 그래도 해서 좀 그런 우범 다수 반입하는 그런 그 자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지금 경찰청하고 공유를 해서 지난달에 또 그 타격도 자, 하고 알겠고요. 그러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네. 쪼가리 내서 수입을 하고 그 어쨌든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어쨌든 누군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지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. 이걸 다른 기관들이 예를 들면 단속을 통해 막든지 뭐 그거는 다른 기관이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계를 못 넘어게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. 생각해보면 대안이 뭐냐, 어쩔 수 없는 거냐. 저희들이 그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 확충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모든 물품들 자체가 그 이행자 특성 우편 이런 부분들은 그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 보는 워낙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3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봅니다. 이상적인 거는 한 7초 이상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적인 어떤 정원 이 부분이 필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그 장비 부분들도 이제 기재부나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확충을 해왔었습니다. 그래서 뭐 밀리미터 검색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문형 탐지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을 결국에는 인력과 그 장비 확충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달러 있잖아요, 달러. 외환 유출할 때, 밀수출할 때. 예, 예. 내가 어디서 보니까 뭐 3만 불, 지금 현재 만 불입니다. 소지 한도가 1만 불이에요. 예, 예. 만 불 이상이면 근데 신고해야 뭐 몇십만 불을 가지고 나가도 안 걸린다고 주장을 하던데. 그 뭐 책갈피에다 끼워가지고 가거나 이러면 못 잡는다. 그거 진짜예요? 나갈 때는 그 인천공항공사 저희 관시청이 아니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관시청이 일일이 아니에요? 옷을 벗고 소지품을 다 그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를 시킵니다. 그래서 그거는 관세청 공항공사 그만이 직원들이 10,000불 이상이 확인이 되면은 그걸 세관한테 알려주면은 세관이 이제 그걸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거를 그 인천 이제 공항검색 그 직원이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. 관세청 소관이 아니군요. 이거는 나중에 누가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, 시장이 챙겨서. 이게 지금 검색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, 물론 그냥 적당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. 이게 환치기 단속도 관세청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국세청도 할 테고, 그죠?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속은 경찰과 제 관세청이 주로 관세청이에요?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